제가 다음 턴을 넘어가도 되나요? 뭐 그래 패스하세요. 그럼 하람이로 패스해보세요. 야, 생각해본 적도 없는 거. 저는요, 이제 사람이 죽을 때가 언제냐고 다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서 잊혀질 때라 그러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라고 하기도 하고 좀 다양한 의견이 많잖아요. 저는 이제 자살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의도로 뭐 자연사와 같은 거랑 다른 거를 보면은 따를 때 상황에 봐서 죽을 때는 좀 인생이 허무하다, 의미가 없다라고 느낄 때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인생이란 거는 뭔가 의미적 가치를 부여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 인생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나 이걸 생각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걸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고 인생 참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이제 저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면 이제 점점 심해가면 심해갈수록 인생에 이제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봐서 더 뭐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허무해질 때가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뭐 지금 우리가 막 공부하는 게 참 허무하다 이런 생각 아니고 이제 진짜 살다 보면 막 인생에 대해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허무하다고 느끼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짧게 할게요. 아까 사람이가 아침에 딱 들어오는데 핸드폰을 내면서 한숨을 이렇게 쉬는데 내가 왜 저럴까 막 이러면서 뭔가 미안해지고 내가 미안해진다기보다 걱정스러운 거야. 나는 애들을 관찰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네한테 말은 많이 안 시키지만 그렇게 관찰을 하는데 관찰을 할 때 제가 본 문제가 있나 싶은 게 이제 좀 걱정이 되죠. 살짝. 그래가지고 좀 시선을 그럴 때는 좀 많이 주죠. 나 느꼈어. 그래서 일부러 눈을 피했어. 무슨 일이 있나 봐.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뭐 크게 두 가지로 나온다면 사람 죽고 나서도 있고 사람이 살고 있을 때 두 개로 나누는데요. 사람이 뭐 사후세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죽고 나서를 보통 많이 모르는데 아마 지금 현재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궁금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가 두려워지는 걸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안다면요, 이 삶 사는 것보다 죽음이 더 편할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 죽음의 원인이 죽고 나서랑도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뭔가 얘기가 이상한 데로 갔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이상했던 것 같고, 오케이, 다시. 그리고 이제 또 생각하는 게요. 사람들이 왜 죽는가에 대해서 생각했냐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요, 재밌거나 뭔가 즐거운 게 있으면요, 살아가는데 뭔가, 좀 힘이 되잖아요. 뭐, 제가 책 읽는 걸 좋아한다. 책을 읽고, 그래도 최소한 게임을 좋아한다고 하면요, 게임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보통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한 가지라고 있으면요, 자살하거나, 뭐, 교통사고나 그런 게 아니라면 자살하거나 그런 일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래가지고 삶이 무기력해진다고 하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요, 뭐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거나 주변에 사람이 있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요, 자살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싫어하는데도 그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더 이상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이제 뭔가 앞에 뭘 막막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자살을 한다고 생각해요. 네. 짧게 하자. 저는 평소에 이런 걸 생각을 좀 했기 때문에 사람이 왜 죽는지와 제가 어떻게 그건 말 안 할게요. 그냥
사람 언제 죽느냐고 생각하냐면 목표가 없을 때 죽는다고 생각해요. 각자마다 누구든지 살아있는 사람은 목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래에 대한 목표라거나 사랑에 대한 목표라거나 막 어떻게 돼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러하는 목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자신의 목표, 만약에 우체국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우체국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 자신이 있었던 목표가 사라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무기력해지고 이렇게 낮아지고 얘가 이랬는데 물론 이때 다른 목표를 찾아가지고 하면 돼요. 근데 자신이 목표가 잃고 사라졌다고 해도 그것을 못 찾으면 그때 사람이 죽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험률과 자살률은 비례하죠. 그래서 네. 존재 가치가 없을 때. 네. 그다음에 이제 일하던 사람이 암에 걸렸을 때 가장 이제 비참한 게 자기가 이제 이 일을 그만둬야 된다 이 생각을 할 때 제일 비참하다 그래요. 제가 왜 죽고 싶지, 저는 어떻게 죽고 싶은지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나서 전 죽을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선택해?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 죽고 싶냐면, 제가 죽어도 주변에 묻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간신한 척하지. 그러니까 순화시키고 있네. 조용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냐면 솔직히 제가 죽었을 때 울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렇게나 저도. 뭔가 미안해질 것 같아요. 울어줄 사람이 없으면 네? 근데 평소에 그렇게 지내가지고 유정이가요, 상처가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이게 윤수를 만나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속을 텄잖아요. 이게 대화를 하면서 이게 상처는 아물어진다고, 치유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윤수도 지가 아픔이 있었고, 그래서 얘가 대화를 하면서 얘도 많이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그냥 대화가 아니에요. 어떤 대화냐면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고백이라. 이렇게 어떤 거냐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죠. 왜 할 수 있었냐면 사형수였기 때문에. 응? 네. 뭐라 그래요? 비밀을 무덤까지 가지고 간다고 했죠? 이렇게 말해 얘가.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죽을 것 같은 거야. 이 고백을 하고 나면 자기가 부끄러워서 죽어버릴 것 같은 거야. 근데 그걸 하고 나니까 어땠어요? 죽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체성의 파괴거든. 성폭행을 당한다는 거는 정체성의 파괴야. 이제 자기 존재를 부정당하는. 그런데 이제 그거에서 벗어나는 치료 방법은 고백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망가졌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체성이 파괴당했으니까 이제 망가졌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타락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여자들 중에. 그래서 이제 막 술집에를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미 망가졌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 치료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다시 성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고백을 하는 거라 그래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치료가 되죠. 그리고 또 거기서 윤수에게 고백을 하면서 뭐도 받아요? 치료도 받고 이 사람이 윤수가 어떡하니? 자기도 왜 그런 경험이 있잖아. 네. 그러니까 자기가 막 울면서 뭐라 그래요? 미안합니다 이러죠. 그러니까 왜 당신이 미안해요? 이러니까 윤수 씨가 왜 미안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놈입니다. 막 이러면서 자기가 미안해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고백을 하면서 사실은 사회에 고백을 한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럼 누가 거기를 용서를 해주고 화해를 해주는 거야? 이제 내가 그 사람들 대신해서 내가 미안합니다. 막 이러면서 사과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다 치료가 되겠죠. 그런 그 상처의 치료, 고백. 그러니까 깊은 대화예요. 이거는 그냥 대화가 아니라 어떤 대화다? 깊은 대화. 영혼의 대화입니다. 영혼의 대화를 하면 다 치료가 된다 그래요. 모든 사람의 상처는 뭐를 하면 치료가 된다고? 영혼의 대화, 솔직한 영혼의 대화를 하면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이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 엄마랑 유정이랑은 영혼의 대화를 했어야 됐어. 근데 안 하죠. 한쪽에서 거부하면은 안 되는 거죠. 엄마 그때 왜 그랬어?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엄마가 대답을 해야지, 솔직하게. 근데 계속 그걸 거부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화해할 수가 없는 거지. 자, 그 다음. 잘했어요. 너무 짧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죽음의 이유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요? 그래도 되고 그렇죠. 아무거나 얘기해. 제가 생각하는 죽음의 이유,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희망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딱 원하는 걸 하는데 이룰 수가 없게 돼요. 그럴 때 희망을 잃으면서 살아가는데 희망을 잃고 하고 싶은 것도 사라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고민이 자꾸 생기면서 죽는 게 쉬울 거야 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희망을 잃고 나서 뭔가 자살이나 그런 걸 하기 쉬워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입새에서 보면 그건 입새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그 잎이 떨어지는 거랑 나랑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뭐라 그래요? 저 잎새가 떨어지면 나는 죽을 거야.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죽어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그 이파리를 그려놓잖아요. 근데 아침에 이걸 보니까 이파리가 하나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살아나죠. 그런 게 이제 희망? 희망에는 마지막이 없다 그래요. 근데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지 사람이. 그리고서는 이제 내 마지막 희망이 없어졌어. 그러면 뭐예요? 절망이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죽게 되는 거지. 맞아요. 희망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럴 때 죽고 싶죠. 이상입니다. 예, 잘했어요. 저는 사람이 죽을 때는 사랑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무도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살펴줄 사람도 없고 그러면 결국에는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윤수도 자기가 교도소에서 치유를 받고 그리고 어떤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하게 돼가지고 자기가 살고 싶어지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랑이 없으면 죽는 것 같아요. 막 저기 보내주지. 자기가 교도소에서 버는 돈으로 애들 막 학용품 사는 거 막 이런 거를 보내주고 편지를 막 나누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누구를 돌봐준다는 거는 있잖아. 사실은 살아가는 힘이 된다? 의미가 된다? 누구를 돌봐준다는 거 있잖아. 그게 피곤하고 힘들잖아 이랬는데 그리고 혼자 사는 게 나아. 차라리 나만 돌보고 살아야지. 근데 거기서는 채워지지가 않아. 그래서 설리가 못 살아서 죽었겠니? 응?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못 챙겨서 밥을 못 먹어서 죽었겠어? 그렇지 않아요. 뭐 때문에 죽었어요? 아무도 없어. 돌봐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 사랑할 사람도 아무도 없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깊은 영혼의 대화를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완벽하게 소외가 되면 이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소외가 되면 죽는 거야 그냥. 사람 인자가 이렇게 기대어 있잖아요. 그죠? 응?
기대해서 살아야 돼. 그래서 혼밥 먹는 사람들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죽을 수도 있어. 혼밥 먹거나 너네가 뭐 왕따를 시킨다거나 막 이러는 사람들은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돼. 왜요? 죽을 수도 있어. 잘못하면 차량이 놓칠 뻔했어. 그걸 무서워해. 왜 내 핸드폰을 무서워하고 그래? 저는 자살하는 이유가 삶이 힘들어서 자신도 살고 싶긴 한데 삶이 너무 고달프다니까 그래도 열심히 돈 벌잖아요. 그래도 막 벌다가 근데 그것도 만만치 않으면 또 돈을 빌리고 또 그러다가 또 쫓기고 고단하니까 이제 그 고단함을 끝내고 싶으니까 저는 자살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얼마 전에도 이제 제주도였나? 일가족이 다 죽은 거야. 이제 다 자살을 한 거야. 근데 보니까 그 바깥에 우편함에 보니까 거기 이제 채무상환 고지서가 날라와 있더래요. 그러니까 빚이 있었던 거야. 9천만 원인가 채무상환 고지서가 날라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막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일가족이 다 죽은 거죠. 그런데 얘들아, 가만히 생각해봐봐. 당장 내일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없어. 그리고 애는 아프고 막 이런 상황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 물도 없어 진짜. 씻지도 못하고 그냥 집도 없어. 그런데도 산다?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야. 아파트도 있고 이제 막 빚이 뭐 9천만 원이 있다 그러지만 우리나라에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요. 개인 회생과 파산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빚을 못 갚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 돼. 아버지가 내가 빚을 못 갚아 3개월 동안 좀 시달려. 그러면은 개인 회생을 이렇게 신청을 하잖아. 그럼 몇십만 원만 하잖아.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아니면은 개인 회생이 안 되면 파산 신청을 하면 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빚을 그만 갚아도 된다라는 그게 와요. 빚쟁이들로부터 보호를 해,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생활보호 대상자가 돼. 그러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교육을 시켜줘, 애들은. 응? 생활보호 대상자들도 우리는 의무교육이 고등학교까지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얘네를 이제 시켜줘. 고등학교도 지금 됐어. 그래가지고. 밥도, 아니야. 됐나? 아직 안 되구나. 아직 안 되구나. 근데 이제 급식을 해줘. 그리고서는 이런 데로 오면은 뭐 시골로 오면은 애들 다 시켜줘.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밥이 없으면 뭘 먹으면 돼요? 라면 끓여 먹으면 돼요. 죽지는 않아. 그 다음에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면 대상자가 되면요. 저기 나와 쌀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죽지는 않아.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돼? 아프리카다 생각해 그냥. 그리고 자꾸 잘 사는 사람들 막 저런 거 보면서 막 비관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더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을 자꾸 돌아보면 돼. 이 나라에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으면 다른 나라를 쳐다보면 돼. 전쟁이 있고 막 이런 나라들은 자살 안 하거든요. 살으려고 어떻게든지 그러는 게 이게 본능이거든. 근데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그거는 뭐 때문이냐면 이게 생각이 잘못돼서 그런 거야. 그치? 전쟁이 있거나 우리가 지금 극한 상황에 몰리지 않았거든. 죽음의 수용소도 아니거든. 거기서도 있잖아. 살고자 애를 쓰는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잡혀간 사람들도 살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왜 죽으려고 애를 써요? 그것도 애들까지 다 죽이면서
아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생각일 뿐이야. 방법이 사실은 있어요. 팩트는 있는 건데 생각이 다만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있잖아. 그렇게 생각 속에 사로잡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탈출해야 돼. 이거는 구덩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탈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래서 있잖아, 전화하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그러면은 저거 있어. 자살 예방 그 전화번호 있더라? 우울증 자살 예방. 그래가지고 있잖아, 전화기를 붙들고 좀 얘기를 해. 그래서 순간을 넘기면 위기를 넘기는 거야. 어? 그래서 살아와. 구사일생 해야지. 어려움이 없진 않거든. 모든 인생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응?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살아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요, 의사인데 어디를 갔었냐면 이제 유태인이라서 거길 잡혀간 거야. 이제 수용소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제 있었던 거야. 근데 거기서 다 뺏겨. 이제 자기의 시계도 뺏기고 다 책도 뺏기고 다 뺏겼어. 뭐든지 다 뺏기는데, 그리고 제수복을 입히는데 어떻게 살아왔냐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냐면은 책을 쓰고 싶어서 자기가 쓰던 마무리하던 책을 한 중간 정도밖에 못 쓴 거야. 근데 그 책을 뺏긴 거야 이제. 그러니까 책을 마무리하고 싶어가지고 자기는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살았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미 포기를 했기 때문에 수염을 안 깎았대. 수염을 안 깎고 이렇게 덥수룩하고 이러니까 또 하루에 한 끼밖에 빵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니 다. 거기다 이제 노동하고 이러니까 다 삐쩍 말라가지고 다 병들고 막 노팽하고 이렇겠죠. 그런 수염이 덥수룩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는 내 자존감을 지켜야 되겠다. 내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거 사기 조각이 하나 있었대. 사기 조각. 사기 조각으로 면도를 항상 했대. 파르르하니 깎은 거야 이렇게. 그냥 거울도 없잖아요. 거울도 없이 그냥 이렇게 아무데나 그냥 비춰가지고 수염을 항상 깎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선별 작업을 하는데 아침마다 두 줄로 세워서 선별 작업을 해. 그래가지고 이쪽 줄은 병 들고 이렇게 이제 병 들고 힘들어서 노동을 못 하겠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가스실. 그 다음에 노동을 좀 하겠는 사람들은 노동하는 거야. 오늘도 아침마다 선별 작업에서 이 빅터 프랭클은 항상 사는 쪽으로 자기가 갈 수 있었던 거야. 이 수염을 깎으니까 어떻게 보여요? 좀 건강해 보이잖아. 덥수룩 해가지고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요? 가스실 가는 거죠. 그래.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내 실존의 의미를 나에게서 찾으면은 안 돼요. 누구에게서 찾아야 돼요? 세상에게서 찾아야 돼요.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를 세상에서 찾아야 돼. 어? 나에게서 찾으려고 했지만, 난 편해지고 싶어. 피곤해. 고단해. 너무 돈 벌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9천만 원 언제 갚아? 나는 개인회생도 너무 창피해. 죽어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 죽게 된다. 근데 남을 위해서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살게 된다? 정말이야, 그거는. 내가 죽으면은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되겠니? 너무 힘들겠지, 그치? 남편은 어떻게 되겠니? 너무 힘들겠지. 우리 엄마는 어떻게 되겠니? 우리 늙으신 우리 77세 우리 엄마는 어떻게 되겠니? 슬퍼. 너무 슬퍼가지고 기절하겠지. 그래서 못 죽는 거야. 근데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편하잖아, 죽어버리면. 이렇게 생각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참 무서운 생각이지. 그래서 이제 이 25살 예쁜 설리가 죽음을 택한 거지. 그러니까 죽고 싶을 때는 뭐를 해라? 봉사를 해라, 봉사. 어? 죽고 싶을 때는 뭐를 하라고요? 봉사해. 어디 고아원이나 이런데 내가 가서 사주고 이럴 돈이 없으니까 뭐를 해? 편지에다가 1,000원, 2,000원 넣어가지고 보내. 학용품 사라고. 그런 것만 해도 어떻게 된다? 내 삶의 존재,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내 생명을 살려준다. 그치? 그러니까 너무 우울하고 나는 존재 가치가 없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은 그 편지를 받는 애들은 나를 사랑하거든. 그치? 이렇게 해서 너네가 찾아야지 그 존재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냥 죽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사람이 죽는 이유는 사람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이 어디에서 상처를 입었는데 위로를 받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근데 위로해줄 사람도 없고 혼자 막 지내니까 살고 싶은 의욕이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죽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남겨졌을 때 사람은 죽어. 그치?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소외가 됐어. 그런 사람은 죽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얼른 또 만들어. 내가 소외되지 않게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 우울증